안녕하세요. 폴 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 그 핵심만 콕콕 집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국제통화제도에서의 준비자산 통화라는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주제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전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일일이 만나서 자, 오늘 우리 환율은 얼마로 할까? 이렇게 매번 협상을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복잡하고 정신없겠죠? 국제통화제도란 건데 바로 이런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보고 그 해결책인 준비통화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또 거기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른바 비대칭성 문제까지 한번 깊게 들여다볼게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땠는지 근본이제와도 비교해보고 마지막엔 깔끔하게 핵심 정리와 함께 우리가 더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문제의 시작입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는 돈의 가치를 정할 때 어떤 기준점, 즉 앵커가 필요하게 된 걸까요? 이 시스템이 왜 생겨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교재를 보시면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세계는 뭔가 더 간단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원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준비통화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준비자산 통화가 뭐냐? 아주 간단히 말해서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이 이 나라 돈은 믿을만 하니까 우리도 비상금처럼 좀 가지고 있자 하면서 외환보유고에 쌓아두는 특정 국가의 돈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다른 모든 통화들이 의지하는 중심축, 앵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이 준비통화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바로 미국 달러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폐허가 된 세계 경제를 다시 세워야 했잖아요. 그때 많은 나라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미국 달러에 딱 고정시키기로 합니다. 이걸 페그한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달러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준비 통화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정말 간단해요. 여기 보세요. 독일이 미국 달러에 우리 돈 4마르크는 무조건 1달러야 라고 딱 못을 박는 거예요. 프랑스도 똑같이 우리 돈 5프랑이 1달러야 하고 정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나라가 직접 만날 필요도 없이 짠! 하고 4마르크는 5프랑이라는 환율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걸 교차 환율이라고 하는데 달러라는 중간 다리가 있으니까 모든 게 엄청나게 단순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나라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게 훨씬 더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독일은행이 사업 때문에 프랑스 돈, 프랑이 필요하다고 한번 해보죠. 예전 같았으면 프랑 파는 곳을 막 찾아다녀야 했겠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끝이니까요. 예를 들어 100달러를 프랑으로 바꾼다? 그럼 그냥 1달러가 5프랑이니까 아주 깔끔하게 500프랑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겠죠? 이렇게 우아하고 편리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사실은 아주 큰 구조적인 불균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 N번째 통화 문제라는 아주 멋진 이름으로 설명해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 N개의 나라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N-1개의 나라들은 전부 규칙을 따라서 달러의 환율을 맞춰야 해요. 그런데 딱 한 나라, 바로 그 N번째 나라인 준비통화 발행국, 즉 미국은 예외라는 거죠. 이 개념이 바로 그 나라가 갖는 특별한 위치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N개 국가들은요, 정해진 환율을 지키기 위해서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거나 파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부담을 져야 해요. 하지만 준비통화국인 미국은요, 자기가 기준인데 굳이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통화 정책을 펼칠 때 훨씬 더 자유롭고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비대칭성 때문에 준비통화국은 국제수지 적자 같은 문제에서 훨씬 자유로워져요. 뭐랄까, 다른 나라들보다 걱정거리가 하나 덜한 셈이죠. 그리고 그만큼 자국 경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준비통화 시스템이 가진 특징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려면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역사 속의 또 다른 대안, 바로 근본이제와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달러 중심 체제가 생기기 전에
세계 경제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움직였어요. 바로 근본이제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모든 가치의 기준이 금이었던 시대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준비 통화 시스템은 기준이 미국 달러라는 한 나라의 돈이지만 근본이제는 금이라는 실물 자산이 기준이었어요. 또 통화 공급량도 미국 중앙은행이 조절하느냐 아니면 지구에 붙여 있는 금의 양에 따라 결정되느냐의 차이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대칭성. 근본이제는 모든 나라가 똑같이 금의 가치를 고정하니까 대칭적이었지만 대신 굉장히 뻣뻣하고 경직적이었어요. 반면에 준비통화 시스템은 훨씬 유연하지만 방금 봤듯이 힘의 불균형을 만들어내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준비통화 시스템은 하나의 기준 통화 덕분에 국제금융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준다. 둘째, 덕분에 나라 간 환율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진다. 셋째,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 바로 기준 통화를 발행하는 나라에 엄청난 특권을 주는 n번째 통화 문제, 즉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이건 모든 나라가 평등했지만 경직적이었던 근본이제와는 아주 다른 특징이다. 이겁니다. 자, 이 모든 논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지금의 시스템이 가진 이런 불균형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의 이상적인 준비 통화는 과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정말로 공정한 국제 통화 제도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